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은요, 첫 번째, 두산로보틱스 너무너무 저렴하다입니다. 두 번째, 두산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 직면해 있는 핵심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당장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맞나요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맞아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순서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눌러줄 수 있겠죠? 다른 종목들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간 게 두산로보틱스거든요.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바탕으로요, 제가 이거 뭐 10% 먹고 나오고 100% 먹고 나오고 그럴 주식 아니거든요. 정말 크게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두산로보틱스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통 이제 종토방에서 안티 댓글을 다시는 분들 몇몇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들,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다. 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드실 건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다, 혹은 뭐 이 회사는 뭐 유령 회사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보고 놀랐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요, 제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함께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실망감이에요. 뭐가 됐든 시장은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뭐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유령 회사다, 이런 수많은 악재들, 실망감을 반영을 했거든요. 시장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에 따른 걸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반영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요, 지금까지 계속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안 나와서였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앞두고 있다면요,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령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린 이미 알죠. 두산로보틱스가 어딜 봐서 유령회사예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협동 로봇을 많이 팔고 있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어디 뭐 동네에서 네 번째도 아니죠. 전 세계입니다. 그죠 여러분? 동네 아니잖아요. 그죠?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웃은 게 아니라 실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협동 로봇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 협동 로봇의 시장이요, 이 협동 로봇의 시장이요,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는, 고속 성장이 전망이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죠. 전문가들이 직접 이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연평균 이러한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장이 지금까지는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약간은 미뤄져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앞으로 올라갈 트리거,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트리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올라가는 모멘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첫 번째 이걸 기억하세요. 중국에 지어져 있던 수많은 공장이 이제는 어디로 복귀하고 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혹은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수년째 보아왔던 내용이죠. 여기에 이어서 관세 정책인 거예요. 관세 정책을 부과하는 목적은 당연히 미국의 의도는 명확한데요, 우리의 관점에서 필요한 걸 이야기해 볼게요. 관세 정책이 부과가 되면요, 기업들은 이 관세 정책으로 발생하는 그 부담금을 자신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소비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높여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지, 혹은 뭐 정부의 지원금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두산로보틱스가 하는 사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로봇을 도입하는 시기를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리서치를 보면요, 업황이 부진했다라고 꼽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정책이 빠짐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럽의 제조업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뤄왔었던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시 이런 복귀하는 과정에서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당장에 로봇을 도입을 하는, 공장의 자동화를 도입을 하는 이 투자 시기를 미뤄왔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이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즉 노선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런 부담금이 생기고 내가 로봇을 통해서 이 부담금을 상회하는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결과치를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요. 제 휴대폰 번호 010-7371-7454 여기로 문자 남기세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요,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구독하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요, 여러분이 단체 문자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두산로보틱스를 이렇게 깊게까지 글로벌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요, 회사의 경쟁력까지 고려하면서요, 기본적인 가치 분석을 이 두산로보틱스 저만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식을 오랫동안 분석해 와서 이런 상황에선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이런 상황에선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보여주는 이 이벤트, 뭐 A라는 뭐 매출 뭐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이벤트는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더욱 큰 호재다. 정확하게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와 매도를 더 잘하겠죠. 기술적 분석도 더 잘할 수 있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맞아요. 그 누구보다 두산로보틱스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요, 구독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제 휴대폰 번호 한번 적어드리고 급등하는 트리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벌써 설레이는데요. 좀 작나요? 여러분 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010-7371-7454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요, 두산로보 종목명,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두산로보라고만 남기셔도 돼요. 남기면은 제가 두산로보 구독자라고 저장해서요,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수하세요. 매수하시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가 나갔는데요, 혹시라도 저 안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꼭 다시 한번 보내시고, 그러면 제가 스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혹은 주소록에 저장이 안 되어서 안 나간 건지요, 확인을 하고 조치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매수하세요. 제가 매수한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트리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협동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모두 돈으로 보여요. 협동 로봇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인건비죠.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생산 공정의 안정화죠.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안정적으로 납기일을 마칠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공장을 24시간 돌리면서요, 맞아요, 생산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산업용 로봇보다요 더 저렴하죠. 맞나요?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계속 부과를 해요. 미국에 짓거나 혹은 미국이 또 우호적인 국가들 지정하잖아요. 그런 국가 안에서 생산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 그러고. 맞나요? 더 이상 중국의 공장에 의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세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조금만 적극적으로 할게요. 진짜 미치듯이 비싸진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었더니 생산 단가 자체는 괜찮은데 관세가 부과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에게 지어놨던 걸 미국이나 유럽에게 지을 텐데 선진국가도 인건비 비싸거든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협동 로봇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베트남 그리고 혹은 말레이시아 이런 주요 또 타겟이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도 생각해야 돼요.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선진국가가 아니고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들은요 더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분야는 협동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현지에서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현지에 이제 해외 또 출장을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요 현재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관리자로 가서 현지의 생산 공정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사람 관리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협동 로봇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은요 사실 이거 도대체 언제 갈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계속 모아가면 알아서 성장하게 되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시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트리거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관세 정책이 끝나고 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이 AI 솔루션 쪽으로 호재 기사가 나올 거다. 호재 기사가. 이 AI 솔루션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쪽으로 호재가 나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거요. 마진율이 높아요. 마진율이. 이거면 주가 올라가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건요.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실적 때문에 관세 정책 이야기도 하고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다 풀리면 뭐예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AI 솔루션. 이거는요. 단순히 협동 로봇 팔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협동 로봇 팔에다가요. 두산 로보틱스만의 AI 솔루션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함께 적용을 해서요. 회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진단을 하고 회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효율이 나겠다. 얼마나 더 좋은 효율이 나는지 기대값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내가 로봇을 도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걸로 얻게 된 이익들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 하나 더. 회사는 로봇팔이 아니라 솔루션을 해줌으로써요. 더 많은, 더 높은 매출의 단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매출 원가가 국산화 제품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원가율이 지금 부담감이 상당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매번 보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했던 건 이제 국산화 부품들이요. 부품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더라도요. 사실상 이 마진율이 낮다 보니까 회사에게 기대가 되는 실제적인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AI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3분기 나온다라고 했던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M&A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북미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결국 현지에서 AI 솔루션을 더 뭐하기 위해서 더 정밀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숙련된 기술자들도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사실은. 이걸 위해서. 초기 시장 자체가 협동로봇은요. 정리해드릴게요. 협동로봇은요. 초기의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요. 예전에 합병이 또 되려고 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되게 유용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서요. 이제 추가로 다시 한번 이제 합병이 논의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합병이 굳이 되지 않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사의 목적은 뚜렷하다. 로봇이라는 신사업을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회사도 투자를 해왔고요. 시간을 들여왔고, 비용을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사가 들여왔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산로보틱스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두산로보틱스 다음 내일 화요일이죠. 이제 화요일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가져볼 건데요. 시나리오를 여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유동성을 가지고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추세 위로 올라왔을 때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이 자리부터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전고점 라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전고점 라인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뚫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트리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요.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요. 지금은 돌파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은 눌렀다 가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요.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요. 정말 감동인데요. 제가 더 열심히 촬영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이런 댓글보다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 그죠? 서로가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댓글들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앞에 종목명을 붙여주세요. 네,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 두산로보틱스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